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의 고창이라는 마을에 기불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불이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가족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소년이었어요. 그의 마을은 드넓은 들판과 푸르른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숲에는 오래된 전설 하나가 전해 내려왔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대나무 숲속 깊은 곳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샘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샘을 본 적이 없어서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기불이는 친구들과 함께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신기한 돌이나 나무가지를 찾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던 중 기불이는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상하게도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히 그 빛을 향해 다가가자 눈부시게 반짝이는 크고 푸른 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불이는 깜짝 놀랐고, 이 샘이 바로 전설 속의 그 마법의 샘일 것이라고 직감했죠. 기불이는 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풍요와 행복을 주소서 라고 말이죠. 그러자 샘은 기적으로 응답하듯이 더욱 환하게 빛나면서 기불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 기불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평안함이 차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불이가 샘을 발견한 이후로 고창의 모든 사람들이 웃음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작물은 전보다 더 잘 자랐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기불이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대나무 숲은 여전히 마법의 샘을 감추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전설이 아닌 고창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숲을 찾아와 소원을 빌고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기불이의 작은 모험은 마을 전체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세대를 거쳐 여전히 고창 지역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한국의 산속 깊은 곳에는 청정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풍부해 주민들은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이 마을에는 젊은 나이와 늙은 나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활기차고 오래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청정마을을 방문한 한 명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젊고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여행자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은 서로라며 이곳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친절히 맞아주었고, 서로에게 이곳의 자연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로는 그들을 듣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지켜보며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장수천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수천은 끊임없이 맑은 물이 흘러드는 곳으로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손을 씻었습니다. 서로는 장수천에 대해 묻자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물은 1000년 전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래요.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지요. 서로는 장수천을 지키는 마을 사람들의 지혜와 마음에 감탄하며 이러한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로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순수한 빛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내가 찾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어. 장수천은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 진정한 장수의 비밀은 마음의 평화와 타인에 대한 사랑이란다. 서로는 꿈에서 깨어난 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처럼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했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는 그 어떤 약이나 비밀 없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과 다른 여행객들에게도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서로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청정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가치를 깨달으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마을 밖에도 퍼져나가 길고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청정마을의 전설과 장수천의 이야기는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특히 서로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의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으며 모두가 서로처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수원 지역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푸른 숲과 맑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특히 마을 중심에는 무지개처럼 빛나는 연못이 있어 무지개 연못 마을로 불렸다. 그 연못의 물은 사계절 내내 맑고 푸르렀으며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물 위로 7가지 세계의 무지개가 비쳐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마치 신비로운 세계의 일부분인 양 여겼다. 마을 장로들의 옛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신비로운 푸른 용이 살고 있다고 했다. 용은 연못을 지키며 마을에 축복을 내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번영과 운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용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여겨지곤 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전설에는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마을 사람 중에는 이 전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삶의 일부분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사온 쌍둥이 형제인 수호와 태호가 있었다. 형제는 어릴 때부터 모험을 좋아했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상상력을 키워왔다. 그들은 연못 속 푸른 용의 전설에 매료되어 모든 마을 사람들처럼 그 연못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느 날 용을 직접 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연못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울 즈음 형제는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와 연못으로 향했다. 달빛에 비친 연못은 평소보다 더욱더 빛났고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호와 태호는 숨을 죽이고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물결 속에서 아름다운 푸른 용이 솟구쳐 나왔다. 용은 장엄하고도 우아하게 물 위를 날개짓하였고 두 형제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 용은 고요한 목소리로 형제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희들이 나와 마을을 믿었기에 오늘 밤 너희에게 모습을 나타내노라. 너희의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에 감사를 전하노라.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일에 놀란 두 형제는 용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질문했다. 용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연못의 신비로움과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섭리 그리고 마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진리를 설명해 주었다. 푸른 용과의 만남은 형제에게 큰 깨달음과 용기를 주었다. 두 형제는 이후로 마을과 연못을 돌보며 살았고 용은 종종 형제에게 모습을 보여주며 마을 전체에 걸쳐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전설은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수백 년이 지나도 연못은 여전히 맑고 푸르게 빛나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야기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연못 곁에서 푸른 용이 전설을 믿으며 매일같이 그들의 삶 속에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전라남도 나주 지역에는 푸른 용왕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강과 하천을 통해 드넓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용왕은 이곳에 사는 물고기들과 다른 생명체를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현명한 지혜로 온 호수 생태계를 관리했으며 그의 지배 아래에서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용왕은 인간 세계와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특히 나주 지역의 농부들이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마주할 때면 그들은 호숫가에 제물을 바치며 용왕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용왕은 언제나 친절하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주의 한 가난한 농부가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시 쉬기 위해 강둑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는 하늘을 보며 하늘이여, 용왕님이여, 부디 제게 조금만의 행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꿈에서 한 나이 많고 인자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호수의 용왕이라고 소개하며 말했다. 자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겠네. 내일 아침 호숫가에 있는 오래된 복숭아 나무를 찾아가 보게. 그곳에서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농부는 무척이나 놀라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농부는 호숫가로 가서 꿈에서 본 복숭아 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강한 희망을 품고 다가갔습니다. 복숭아 나무 아래에는 작은 문지기가 있었고 거기에는 손으로 쓴 장서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장서를 읽으면서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장서에는 이 나무는 용왕의 축복을 받은 나무로 매년 떨궈지는 첫 번째 복숭아는 삶의 지혜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복숭아다. 이를 정성껏 수확하여 가족과 나누라 고 적혀 있었습니다. 농부는 해마다 봄이 되면 장서대로 복숭아를 조심스레 수확하여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 농부의 삶은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그의 밭에서는 풍성한 수확이 이어졌고 가족들은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주 지역 사람들은 그 농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용왕과 복숭아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나주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 정신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주 지역은 용왕의 축복을 받은 한 그루의 복숭아 나무로 인해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장이란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